안녕하십니까. 평촌 서울라우병원의 이혁진입니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이자 수부외과 전문의로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인 손저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손끝이 저리다 또는 손 전체가 저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환자분들이 병원에 내원하시는데요. 손으로 가는 신경은 이 목 경추에서부터 나와서 어깨를 통과하고 팔꿈치를 통과하고 손으로 지나가는 모든 통과하는 그 과정에서 신경들이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손끝이 저리고 손바닥이 저리고 팔이 저려오는 증상들을 일으키게 되죠.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게 바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고요.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신경은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입니다. 손바닥 모형을 보시면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은 엄지손가락,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의 절반까지 감각을 담당하기 때문에 손목 터널 증후군 때는 이 손가락들이 저리게 됩니다. 보시면 네 번째 손가락 절반하고 다섯 번째 손가락은 지배하는 영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손목 터널 증후일 때는 특징적으로 새끼손가락 빼고 나머지 손가락이 저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목 터널은 단면으로 보시면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 움직이는 심줄 9개와 정중신경, 이 노랗게 보이는 신경이 같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안에서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한정된 공간이다 보니까 심줄은 단단해서 눌리지 않거든요. 신경을 눌리게 됩니다. 신경 자체가 좀 납작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경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엄지손가락부터 네 번째 손가락까지 감각이 떨어지고 저린 증상이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징적으로 아침에 특히 자다가 손이 저려서 깬다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게 되는데 밤에 주무시게 되면 손을 안 움직인 상태에서 자기 때문에 붓게 됩니다. 부종이 생기면서 터널 안에 압력이 더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신경을 더 자극하기 때문에 손 저림 증상이 나타나고 그걸로 잠을 깨게 됩니다. 그런 환자분들이 특징적으로 하는 행동이 손을 터는 동작이죠. 손을 털어주고 이렇게 잼잼잼 움직여주고, 이렇게 되면 부종이 빠지면서 압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손 저림 증상이 좋아집니다. 그다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중에 하나는 손목을 이렇게 꺾어서 손목 터널의 압력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꺾어서 한 1분 이내 손가락 감각이 저려오고 감각이 떨어진 이상이 생기면 스스로 손목 터널 증후군이구나 하고 의심하실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계속 진행하게 되면 손의 근육이 위축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정중신경이 손에서 지배하고 있는 근육은 엄지손가락 밑에 부분에 보이는 두툼한 근육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근육이기 때문에 이 근육이 점점 약해지고 결국은 근육의 부피가 점점 줄어드는 위축이 생기게 되는데, 손목 터널 증후군이 좀 진행된 환자의 사진인데요. 엄지손가락 아래쪽을 근육이 움푹 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양쪽 되게 움푹 꺼진 게 보이죠. 이렇게 되면 엄지손가락 힘이 빠지기 때문에 젓가락질이 어렵다, 머리카락같이 작은 물체를 잡기 어려워지고 단추를 깨기 힘들어진다, 그런 증상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꼭 치료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엄지손가락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오시게 되면 신경 자극하는 검사, 틴넬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신경이 지나가는 손목 터널 부위를 손으로 자극을 하게 됩니다. 이 부위거든요. 이 부위를 손으로 이렇게 눌러본다든지 탁탁 쳤을 때 쩌릿쩌릿한 증상이 손끝으로 퍼져나간다, 그런 걸 틴넬 사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증상이 있으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신경 상태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신경의 단면, 그러니까 장경과 단경의 비율을 보고 저희가 얼마큼 눌렸는지 판단하게 되거든요. 환자분 사진을 보면 5mm 대 1 해서 약 1대 5 정도로 되기 때문에 많이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사람들 평균 2대 4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보다 눌리는 게 확인되면 정중신경이 눌려 있구나,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증상이 생겼으면 제가 첫 번째 강조하는 거는 손 사용을 좀 줄여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손목이 아예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보조기를 착용해야 됩니다. 손목 자체를 움직이지 않는 보호대를 착용하셔야지만 좋고요. 너무 꽉 조이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조이면 압력이 높아져서 더 저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손목이 안 움직일 정도만 가볍게 잡아주시는 것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부종을 좀 가라앉혀주기 위한 치료로서 온찜질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염 진통제를 사용하게 되죠.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 지속된다면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주사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손목 터널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으로 신경 염증 부종 가라앉히는 주사액을 집어넣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사 치료는 이제 자주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스테로이드 성분이 어느 정도 포함된 주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적어도 3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맞게 됩니다. 1년에 2번 내지 3번 정도 맞아보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 건데요. 수술 치료의 가장 큰 목적은 손목 터널 내에 압력을 낮춰주는 데 있습니다. 지붕이죠. 지붕을 열어주면 위에 덮개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내부의 압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할 때 되게 넓은 범위로 많이 절개라고 수술했습니다. 손목 터널 부위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절개하고 아래쪽 신경을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밑각까지 절개를 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수술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절개 폭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여기서부터 이 정도 1.5cm에서 2cm 정도 사이 절개를 하고 신경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절개하고 들어가면 그 밑으로 이제 신경이 보이고요. 오랜 시간 동안 압력 때문에 신경이 납작해지면서 주변 조직과 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하는 과정에서는 주변 조직과 신경을 분리해주는 수술을 같이 하게 돼서 신경이 이렇게 잡히고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하게 되고 피부 봉합한 후 이제 수술을 종료하게 됩니다. 수술 후 과정은 이제 2주 정도는 당연히 물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상처 소독이 필요하고요. 2주 후부터 이제 실밥 제거하고 식구할 수가 있고요. 손 사용은 비교적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손 저림 증상, 특히 밤에 저려서 깨는 증상은 수술 직후에 대부분 바로 좋아지고요. 감각이 좀 떨어져 있거나 많이 진행돼서 근육이 위축되어 있는 경우까지 진행했다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경과를 봐야지만 신경 회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손 저림의 가장 흔한 요인, 두 번째로 흔한 요인이죠. 팔꿈치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팔꿈치 옆으로 터널이 하나 있고요. 일로 신경이 하나 지나가는데 척골 신경이나 그 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나타나는 증상을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척골 신경은 팔꿈치를 통해서 지나가서 손목 안으로 들어가고요. 손목 안쪽에서 이제 신경을 이제 손가락 쪽을 지배하게 되는데 손목 터널 증후군하고 나머지 부분들 새끼손가락하고 네버손가락 절반을 감당하기 때문에 팔꿈치 터널 증후군일 때 증상이 나타나는 곳은 새끼손가락이 되겠습니다. 팔꿈치 터널 증후군일 때는 팔꿈치를 90도 이상 구부려서 이렇게 접고 있으면 이 터널 안에 압력이 높아짐으로써 인해서 손 저림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새끼손가락 쪽으로 저림 증상이 생기면 바로 팔꿈치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팔꿈치 터널 증후군에서는 팔 안쪽에서 이 뼈 만져지는 부위가 하나 있으실 거예요. 그 부위와 팔 뒤꿈치 이 부위 사이에 지나가는 통로가 하나 있는데 만져지는 통로 이 부위에 신경이 유치하기 때문에 이 부위를 딱딱딱 쳤을 때 찌릿찌릿한 감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척골 신경은 운동, 그러니까 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들은 손 안에 있는 근육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근육이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을 모아서 힘을 꽉 주게 되면 튀어나오는 근육이 보이실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근육, 이 근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척골 신경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 근육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이 근육이 점점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환자분들 사진인데요. 사진을 보면 엄지손가락하고 두 번째 손가락 사이의 근육이 움푹 꺼져서 푹푹 꺼진 것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좀 미세한 동작을 하는 그런 걸 지배하는 신경이 척골 신경이기 때문에 이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손이 전반적으로 어눌해지게 됩니다. 젓가락질도 못하겠다, 그다음에 수저질도 잘 못하겠다, 글씨 쓰는 것도 어려워지고 그런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증상 있는 팔꿈치를 좀 피고 지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요즘같이 컴퓨터를 많이 하신 분들한테는 가까이서 컴퓨터를 해서 팔꿈치가 구부러진 상태로 있지 말고 좀 멀리서 이런 식으로 팔을 쭉 피고 컴퓨터를 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한쪽 손을 잡고 90도 이상 구부려서 오래 받는 동작들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팔베개하는 동작, 이런 동작을 하게 되면 신경이 많이 눌리게 되거든요. 그런 동작을 피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 팔꿈치 핀 상태에서 구부리지 못하도록 잡아주는 부목 고정을 해서 신경 가는 통로가 좁아지지 않도록,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보존적 치료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계속 증상이 남아 있거나 아니면 점점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팔꿈치 터널 안쪽으로 신경에 바로 주사를 주입해서 염증 가라앉혀주고 압력을 낮춰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런 주사 치료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팔꿈치 안쪽에 이제 터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위를 이렇게 열어줘서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신경이 눌려지는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증상이 호전이 됩니다. 신경의 회복은 수술한다고 바로 좋아지지 않거든요. 6개월에서 1년 반, 길게는 2년 정도까지 경과 관찰을 해야지만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손저림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인 손목 터널 증후군과 팔꿈치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저림이 있을 때 그냥 흔히 손목 터널 증후군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부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꼭 찾아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하시면 비교적 초기에 짧은 시간 내에 다시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